코스피코스닥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가 다 되고 있고요.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손자병법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왕설량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코스닥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상승한 1876선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초가는 이보다 좀 강했었습니다. 8포인트 오른 1883이었는데 다소 상승폭은 둔화된 상태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볼까요? 보합권 내 출발을 보였었던 삼성전자가 현재 1.3% 정도 밀리면서 10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어제 110만 5천 원 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가 1.6% 급등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철강주도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요. 포스코가 1% 오르고요. 그 밖에 현대중공업도 2.3% 오르면서 조선주를 비롯한 운송 장비 업종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주가 비교적 약한 모습인데요. 신한지주가 0.6% 정도 조정이 나오고요. KB금융은 1.4%나 낙폭을 키운 상태입니다. 36,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4%나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등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이 1.6%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오늘 약합니다. 1% 조정이고 KT도 1% 이상 내리면서 통신주가 약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시초가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을 보이는 반면에 다음과 CJ 오쇼핑은 1%대 나란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총 3위까지 올라왔었던 안철수 연구소가 다시 4위로 밀렸고요. 2.6% 상승한 16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포스코 ICT, CJ ENM이 1에서 2%대, 포스코 캠텍, 네오이즈 게임즈도 1% 이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M도 3% 가까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2% 오르면서 8,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네요. 그 밖에 오늘은 좀 박근혜 테마주가 쉬어가는 겁니까? 아바가방 컴퍼니가 1.4%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봤고요. 홍희진 팀장님, 코스피 시장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500억 정도 순매수,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매수폭이 상당히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랑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언급드렸고, 어제 시장에서 오후장에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좀 언급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저항대죠. 그러니까 121선 지금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지금 아무래도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전장 같은 경우에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이제 투신 같은 경우도 매수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오후장 가서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더 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그러니까 차익거래 매수가 유입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은 한 차례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그다음에 지금 오후에 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10,000계약 이상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수 계약이 좀 들어와야만 프로그램이 유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 여부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 흐름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1.6%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갭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힘이 그만큼 매수가 좀 강하다라는 뜻인데, 그 갭이 메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시점에서 아무래도 갭 메우고 나서 그 갭 자리가 아무래도 좀 지지선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받는다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고려아연이나 지금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S-오일, 호남석유 뭐 이런 종목들, 어저께 좀 강했던 종목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심리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4%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신한지주,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겠죠.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지금 현대유아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도주겠죠. 삼성전자,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업종들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좀 좋은 걸 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보다는 그러니까 양호한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좀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기관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러한 지금 업종을 좀 간단하게 언급드리자면은 운수장비겠죠. 운수장비라고 하면은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이쪽을 지금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선 쪽보다는 자동차 쪽에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도 좀 마찬가지, 외국인도 상당히 292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가장 큰 폭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이 일단 매도가 좀 나오면서 차익 신호에 좀 나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업종 자체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석이라든지 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의 흐름을 보시면은 일단은 화학 업종의 흐름을 좀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일단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구정 연휴에 대한 지금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롯데쇼핑이나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이들 업종들도 일단은 관심 있게 상당히 좀 지켜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이 되기도 했었고요. 장 초반보다 좀 약한데 어떻게 매수 시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오후장으로 좀 밀어봐도 괜찮을까요? 매수 시점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오전장에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업종에 따라 그 전략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대형주 중에서 살만한 종목이 뭐 지금 자동차나 아니면은 화학업종. 근데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실적 기대감이 물론 있긴 하지만 우려감 또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쪽으로 일단은 매수를 하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서 좀 타이밍을 오전장에 한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된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승폭을 조금이나마 좀 더 확대시키는 흐름이 좀 나와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다우나 독일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4거래 만에 6% 이상의 급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못 오르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후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오전장에 잘 버틴다라면 오후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태가 현재로서는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일단은 오전장에 좀 매수를 하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흐름 봤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과 비슷하게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봐주십시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에서 개인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코스닥으로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이 200억 정도 개인이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관 같은 경우 이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올지를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나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 모두 다 이제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이어가지고 이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이제 지난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400억, 200억 가까운 그런 매수세 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시간으로는 11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장 막판에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지수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2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기관에 그리고 외국인까지 덩달아 가지고 같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수 상승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업종과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도 지금 함께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테마를 먼저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 상승하는 테마가 남북경협 테마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명전기라든지 이화전기, 선도전기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5%대 그리고 로만손도 한 4%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어제 이 안철수 연구소가 시총 3위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눈에 띄었었는데 지금 안철수 연구소가 퍼가 110배입니다. 그 110배가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퍼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 이것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가 20만 원까지 돌파할지 안 할지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스윙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테마주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지 같은 경우가 지금 9%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하고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아가방 컴퍼니하고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승했던 게 이 이지보다는 더 가파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배 정도 상승을 보였었고 이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가파르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지금 이제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돼가지고 시멘트 관련주들이 또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쌍용 양회와 그리고 동양 시멘트가 지난 1일자로 이 톤당 가격을 10,000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금 동양 시멘트 같은 경우는 2.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성신 양회 같은 경우 한 14%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 양회도 한 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스윙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오늘 정도 이렇게 스윙 차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업종들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역시 그동안 가장 약세를 보였던 이 화학 쪽, 그러니까 태양광 쪽과 화학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이 화학 업종에 비해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이 태양광과 그리고 화학 업종에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성 LST가 4.5%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웅진 에너지가 한 3%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상황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코스피가 121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자 하셨는데요. 지금 지수가 1875고요. 121선은 한 1875선에서 잡혀 있습니다.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희용 대리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선거 관련주들 큰 시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일단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다.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께서는 시장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긴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실적, 수급이 좋은 종목들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하셨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4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강원랜드가 5.6% 상승세인데요.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을 보고 계신 거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16% 정도의 등락을 보이는데요.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휴맥스 최근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일단은 손절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종목은 한 종목이 있는데요. 비트컴퓨터입니다. 수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74% 나고요. 지금도 상한가 달리고 있는 종목이네요. 추가 매수하실 종목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SNS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가비합니다. 50% 비중을 실으시고요. 어제 종가 기준인 5,220원에 매수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설정하셨고요. 박성일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두 종목을 차익 실현하십니다. 기아차 효성을 잘라내시고 그래서 포트는 이제 세 종목만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SFA, 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SFA가 22%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은경 실장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유비케어가 오늘도 10% 이상 급등을 하네요. 수익률은 20%, 어제의 종가 기준이고요. 오늘 수익까지 반영을 한다면 3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푸너스도 플러스권에 진입이 됐고요.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종목 있으시죠? 삼성전자인데요. 어제 110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고요. 오늘은 1%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수익은 한 9% 이상 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비트컴퓨터가 단연 1위네요. 74%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박성은 전문가의 SFA도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이제 20% 수익이 나면서 3위권에 올라왔고요. 신용훈 전문가의 삼성전자와 박성희 전문가의 하이닉스도 나란히 9%, 7%대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신용훈 전문가 119% 수익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요. 순위 변동이 좀 있네요. 채용 전문가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72% 누적 수익률, 정명훈 전문가가 64% 수익이 쌓여 있고요. 그 밖에 박성일 전문가가 3.6%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실적 수급 좋은 종목들로 접근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장 흐름과 함께 좀 봐주십시오. 지금 또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어요. 예, 어제 우선 시장은 유럽에서의 훈풍 덕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유럽 시장은 이제 재정위기 이슈에서 벗어나 경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듯한 모양입니다. 이탈리아의 채권 발행 목표 달성 여부나 이미 지나간 스페인의 재정 적자 목표치 미달 따위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시장은 이미 이탈리아 이후의 유럽 경기를 고민하고 있고, 따라서 작년 5월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독일의 제조업 경기가 미약하지만 8개월 만에 돌아섰다는 것만으로도 환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시차를 두고 경기에 수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요. 물론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시장의 골칫거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1월 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탈리아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제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시장이 이제 재정위기 이슈보다는 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땐 실적과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란 판단이고요. 예, 자, 포트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삼성전자 이렇게 한 종목만 들고 계십니다. 비중이 100%시고요. 오늘 앞서서 한 전문가는 지금 시점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함께 관점 어떻게 정리를 하실는지요? 예, 좀 전에 우선 말씀드린 실적과 수급이 모두 좋은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예전부터 포트에 담고 있었던 삼성전자인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우선 살펴보면 어제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 1위, 그리고 기관 순매수 2위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양측이 합쳐 5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대규모 순매수를 통해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은 4달 동안 거의 매일 삼성전자를 대규모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순매수세의 배경으로는 역시 실적 개선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45조 원, 영업이익은 5조 1천억 원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부진한 업황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급성장의 원동력은 경쟁력 있는 기존 부품과 함께 AP, 아몰레드 등 신규 핵심 부품을 자체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선도자로 더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적과 수급 모두가 살아있는 종목 중 대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목표가를 115만 원 주셨는데 이 가격대까지 그대로 들고 가실 예정이신지요? 예, 지금 뭐 기존 안은 그렇지만 향후에 변동이 생기면은 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켜드려서 재미있게 또 운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죠? 예, 그때쯤 되면 또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뛰어오르겠습니까? 실적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시장 예상치 정도 나오면은 그 정도 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8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보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상승한 1883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0.42포인트 하락한 187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283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344억 원, 외국인은 50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517포인트에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3.51포인트 상승한 517.3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있습니다. 23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126억 원, 외국인은 6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경제지표 호조로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에 나타내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5원 80전 하락한 1145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원 60전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72% 하락한 10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대 강세 보이며 39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1.48% 상승한 3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38% 상승한 28만 원에, 한국전력은 2.14% 상승한 26,200원에, KB금융은 1.47% 하락한 3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67% 상승한 15만 2천 원에, KT엔진은 강보합권에서 8만 3,300원에, LG 역시 강보합권에서 6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서 3만 5,9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2.5%대 강세 보이며 16만 1,400원에, 포스코 ICT는 1.58% 상승한 8,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CJNM은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만 1,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은 1.3% 상승한 18만 5,400원에, 시제는 강보합권에서 7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4만 2,950원에, OCR 머티리얼즈는 1.4%대 강세 보이며 7만 9,800원에, SM은 3%대 강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멘트주인데요. 시멘트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는 2.5%대 강세 보이며 6,020원에, 동양시멘트 역시 2%대 강세 보이며 2,550원에, 성신양회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2,6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3DTV 수혜주입니다. 중국 3DTV 방송이 개시된다는 소식에 이에 따른 수혜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큐픽스는 7.9% 상승한 4,480원에, TLI는 강보합권에서 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선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치 활동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 펼치고 있습니다. 필링크와 코어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필링크는 5,060원에, 코어는 2,4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인포뱅크는 14.87% 상승한 7,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주가 강세인데요. 특히 SM은 실적 개선 기대감과 일본에서의 인기몰이 소식에 닷새째 상승 중입니다. SM은 3%대 강세 보이며 48,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4.68% 상승한 6,490원에, 펜 엔터테인먼트는 6%대 강세 보이며 3,7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1월 휴가를 좀 톡톡히 보는 듯 싶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그래도 좀 장중에는 하락 반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거래소 시장이 어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면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장이 좀 제한적인 반등이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그동안 거래소 시장이 큰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연말과 연초 시장을 계속 겪어왔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황이 좋아지고 또 우리 증시도 거기에 따른 반응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자체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선물 매수가 주를 이루는 형태였기 때문에 선물 매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만 유입됐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목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추가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강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른 여타 종목들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또 오늘도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고
장중에 마이너스나 보합권을 넘나드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완전히 강세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매기가 계속해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대형주들은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런 요소들이 많은 관계로 그동안 좀 물려있던 종목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이 있다면은 어제 오늘 반등 포인트 잡을 때 여기서 좀 축소를 시켜나가는 형태의 대응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들고 계셨던 종목 중에 인포피아를 7% 정도 수익을 보고 자르셨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영진약품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영진약품 사셨는지도 봐주시고요. 기존에 들고 있는 포트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영진약품 같은, 이보피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 종가 정도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았는데요. 사실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은 있었습니다만은 종목 자체가 지금 신용 비율이 너무 과하게 많이 몰려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어제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고요. 다시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든가 해서 신용 물량이 좀 소화가 되면은 그때 다시 접근을 하는 방향이 좋을 듯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더디고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쪽으로 많이 옮겨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용 물량이 많이 증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요소는 차후에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줄 때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계하는 대응 차원에서 대응 타이밍을 한번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종목 중에서 어제 신규로 편입한 종목이 한 종목 있는데요.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최근에 제일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신약 개발 관련해서 좀 저가주들이 많이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쯤은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 포인트를 많이 잡다 보니까 좀 급등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투기적인 진행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정 시 접근을 하는 공략 타임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을 줄 때 장중에 1,850원 이하에서 접근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성급하게 잡고 들어가기보다는 다시 조정이 주어진다면은 그 가격이 온다면은 재차 매수를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접근 자체가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대응을 가시면 좋겠고요.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 부분을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고, 매수가는 1,85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50원 정도에 오면은 다시 접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2,05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65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목들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관계로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7%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7.6% 더 오릅니다. 23,050원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고 목표가를 23,000원 주셨었는데 이 종목은 차익 실현하십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테마성 종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흐름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판단엔 좀 더 강세를 더 띌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24,000원까지 좀 높여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28분인데요.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네.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 어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근처에서는 일단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는 전략을 좀 들어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1선에 대해서 지금 안착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물론 좋겠지만은 일단은 이탈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21선에 대한 지금 안착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주식 비중 100%이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이 많으신 분들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30% 정도의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다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돌파되면 좋겠지만 돌파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일단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다우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갭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음봉을 좀 그려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나서 음봉의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고, 일단 갭이 발생한 부분은 일단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갭이 발생하면은 지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메워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갭이 발생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메워진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경기 지표 자체가 좋아진 거 지금까지는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은 그 경기 지표가 좋아진 시점에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걸 어제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지표보다는 다시 한번 좀 유럽 쪽의 이슈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에 뭐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을 하다시피 이제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금리, 국채 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야만 시장은 좀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1분기 자체는 그 4분기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잡고 있는데, 그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수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앞으로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분기, 그러니까 지금 작년 3분기, 4분기 쪽부터 유럽에 대한 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경기 모멘텀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아무래도 올해는 상당히 좀 하향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기 때문에 실적 추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0원 선이 어저께 좀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3월 30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될지 말지는 좀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150원 밑으로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자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포트 자체는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강세가 상당히 좀 있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갈 때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고,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가 가지 못할 때는 중소형주 시장이 상당히 좀 부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느 한쪽에 대한 지금 포트 솔리마 현상을 갖고 지금 포트를 짜시기보다는 일단은 대형주랑 중소형주에 대한 포트를 혼합해가지고 수익률이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시장 주도 업종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면 포트 편입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만 있으신 분들은 대형주 비중 어느 정도 좀 줄여주신 다음에 중소형주에 대한 포트도 좀 같이 편입을 하시는 전략이 앞으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짜실 때는 시장의 급등 방향과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을 예측을 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께서는 대형주 거의 100% 들고 계신 분들 121선 지금 터치가 막 되고 있는데요. 주식 비중을 다소 축소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왕설량 전문가는 어떤 의견이신지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큰 폭으로 이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였던 게 경제 지표의 호조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1조 가까운 시장에서 매물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강한 그런 상승세를 이렇게 연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 9,500억 원 가까운 이상에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이 대형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익
다행 매물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매수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에 상승을 보이게 되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매도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어제 이렇게 호조를 보였었는데 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12월 달에 미국의 소비 시즌의 이제 영향 때문에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1월에 제조업 지수도 상승을 할 것인데 만약에 1월 달에도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이 지표의 상승이 이제 미국 증시를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단지 12월 달에 소비 시즌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아직 문제는 유로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로존의 지금 국채 만기가 지금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채 만기가 2월 달과 4월 달에 이렇게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그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그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스페인 만기와 그리고 이탈리아 만기가 2월 달과 4월 달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회색깔 부분이 이제 이탈리아 부분입니다. 이 회색깔 부분에 이탈리아 부분의 국채 만기가 1월 달에는 별로 없지만 2월 달에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도 크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문제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로존의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은 121선을 지금 이렇게 돌파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제 이 영국의 싱크테크인 CEBR이라는 그 싱크테크에서 이 유로화가 이제 10년 내에 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에 달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장이 막판에 끝난 뒤에 이렇게 시장에서 발표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10년 내에 이 사망할 확률이 99%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문제는 유로존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스페인 같은 경우도 재정 적자가 6%에서 8%로 그러니까 2% 더 이렇게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1월 말에 있을 이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제 논의가 있을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시장을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상대적으로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업종 중에서 이 화학 업종이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IT 업종, 이 화학 업종이 한국을 대표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은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 그런 상태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그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화학 업종의 지금 매수 시점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 이 중국의 긴축 완화 기조가 2분기부터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긴축 완화를 한다 그리고 지준율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한국에 있는 화학 업종 그리고 중국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서 화학 업종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으로 보자면 대형주가 맞겠습니까? 예, 대형주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으로 이제 상승이 이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이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케미칼 같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지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보면 좋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 투자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중국 증시도 개장이 됐거든요. 상황 봐야겠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틀간 중국도 쉬었었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 출발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움직임 관망심리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0.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에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2200선 지금 돌파를 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상승 기조 이끌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4%대로 전망이 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 안정 그리고 인플레 통제 조치가 지속되면서 2011년 8월 들어 최근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계속적인 이러한 둔화폭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2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4%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중국에서의 긴축 기조 완화의 움직임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2구 한신 정책의 마감일이 다가오는 만큼 지금 신규 소비 촉진책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말까지 전국 가전의 2구 한신 정책에 따른 총 판매량이 8,130만 대로 3천억 위안 이상의 소비를 이끌었던 만큼 지금 이러한 것들에 따른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소비 촉진책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것에 따른 관련 수요주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비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부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비제조업 상업활동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달 대비 6.3포인트 상승한 56으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중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기조 이끌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장중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시각 특징주 공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홍희진 팀장님 어제 PSK 사보자 하셨었는데요. 어제 매수가 줬었고 어제 장에서 몇 %% 올랐죠? 8% 올랐나요? 오늘 추가적으로 3% 더 오르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네, 예, 그렇습니다. PSK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주실는지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 좀 대형주로 좀 편입해보자. 현대차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 조심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국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심리가 우려감이 있을 뿐이지 현재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면 현재 국면에 사볼 만한 종목, 그러니까 중소형주보다 일단 대형주 쪽으로 좀 따라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선물 매수 계약수 일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일단은 그동안에 저항대로 좀 작용했던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방,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어저께 돌파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강하지도 않고 매수가 일단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시장이 추세적인 조금 더 안정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상승세는 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지금 저감에서 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국면 22만 3천 원에서 22만 4천 원 국면까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보신다라면은 지난 전고점까지겠죠. 24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20만 원 이탈하시, 이게 20만 원, 그러니까 전 저점이겠죠. 20만 원 이탈될 경우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니까 대칭 삼각형 패턴에서 윗방향으로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앞으로 시장이 상승이 있다라면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
현대차는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에 대한 불안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보다는 일단은 개선된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회복될 경우 아니면은 전년만큼의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현재 국면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지금 접근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제 현대차 4% 올랐고 오늘 강보권에서 소폭 떠오르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 사볼까 하시는 분들 현대차 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왕설량 전문가도 오늘 관심 종목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얘기 드릴 종목은 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요? 예. 아까 전에도 그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화학 업종 중에 이제 종목을 이제 꼽자고 하면 LG화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꾸준하게 그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지금 고점 대비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고점이 58만 3천 원인데 지금 하락이 27만 6천 원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보인 이 와중에도 기관이 계속 매도를 보였지만 중간 부분부터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표 이제 화학 종목을 이제 LG화학으로 꼽고 있지만 또 세계적으로 또 대표인 그 화학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또 하나를 LG화학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 가장 유명하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내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LG화학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삼성 관련돼서도 이렇게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LG화학이 가장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는 부분은 차트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저점과 지금 주가하고 비교해도 몇 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와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매수가는 33만 원 정도 이렇게 선에서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어제 종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21선을 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매도 관점으로 손절가는 32만 3천 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선을 뚫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그러니까 위에 121선이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단기적인 관점도 괜찮겠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적인 화학 업종 중에 하나인 LG화학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괜찮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셨고요. 목표가를 좀 길게 잡으셨는데요. 35만 5천 원 선까지 장기로 봐도 좋겠다. LG화학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또 왕설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투자 손절병법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3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하고 계신데요. 선착순이니까 빨리빨리 보내주시고요.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